보이시나요? 네. 어, 이번 섹션은 플라스틱 산업 이면에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 서플라이어들, 공급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해관계로 이 플라스틱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이 섹션 슬라이드는 한 10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듭 언급드리지만 합성 플라스틱이 상업화된 30년대에는 사람들은 이 신소재를 자연의 제약에서 해방과 물질적 자유를 약속하는 새 시대 서막으로 여겼었죠. 그런데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플라스틱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플라스틱 생산량의 그래프가 있어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생산량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2020년도에 달아서는 우리는 연간 10조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떠한 비즈니스의 사이즈가 60년 사이에 10조 배 커졌습니다. 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아이템은 당연코 플라스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의 포캐스트죠. 여기까지가 지금 왼쪽에서 본 그래프고 주목해야 될 점은 2000년 초반부터 지난 20년간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플라스틱 총량의 반 이상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빠른 사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간 써온 양을 앞으로 30년 안에 더 쓰게 될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상하로 된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기껏해야 장난감 소재로만 여겨졌던 플라스틱이 이렇게까지 비대하게 커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 뒤에는 거대한 산업 카르텔이 있습니다. 석유 화학업계, 페트로케미컬 인더스트리인데요. 여기 2018년 미국 생산자 브랜드 그래프를 보면 엑소모빌을 위시한 석유화학 기업들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IT 전자업계, 혹은 전통적 미국 산업으로 여겨지는 포드, GM 등의 자동차 업계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원유를 정제하면 가솔린 같은 연료도 나오지만 이와 더불어 생산되는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2%의 케미컬 피드스톡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플라스틱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증류탑에서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 납사를 다시 증기 분해를 해주면 에틸렌, 프로필렌과 같은 분자 단위로 더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기는 에틸렌은 그냥 가스로 날려서 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석유업계에서 이를 부가가치화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고 여기서 폴리머, 그러니까 이 에틸렌 한 개짜리를 여러 개, 폴리의 에틸렌 사슬로 인위적으로 합성을 해서 폴리머,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과 기술을 점점 더 개발해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수익화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플라스틱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플라스틱 인더스트리, 현재 대략적인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왼쪽은 유럽의 데이터인데 현재 플라스틱 업계에 일하는 사람은 145만 명, 플라스틱 관련 업체는 6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플라스틱 종사 업체와 업체 수에 대한 데이터인데 유럽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측을 해봐도 현재 전 세계에는 780만 명 정도가 플라스틱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심할 수도 있는데 성전환 수술 산업이 구조화되고 종사자가 늘어남으로써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수술을 종용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플라스틱 산업 또한 너무 비대해져서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기업이 이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도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예를 들면 빨대, 뭐 쓰레기 봉투, 페트병 등에 쓰이는 원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ET 등의 원재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리스트입니다. 미국의 엑소모빌,
다우케미컬, 중국의 시노팩, 인도네시아 인도라마, 사우디 아람코 등을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기존 5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석유 기업이 에너지 플라스틱 시장을 주도해 왔다면 최근 20년 내에는 내셔널 오일 컴퍼니 그러니까 국영 석유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다각화하면서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 점점 더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의 아람코, UAE의 아부다비 NOC, 중국의 시노펙, 태국의 시암시멘트 그룹, 그리고 브라질의 브라스캠, 남아공의 사솔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유 피드스톡을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아직도 주로 원유 쪽에서 수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그저 범용, 커머디티로 생각을 하고 수익 수준이 맞지 않더라도 마켓 가격 이하로 다운시켜서 엄청난 덤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하면서 접하는 가장 싼 플라스틱 제품들이 거의 중동의 NOC 제품들입니다. 그들이 파괴시켜 놓은 가격 구조, 엄청나게 싼 플라스틱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가격이 비싼 바이오 플라스틱을 쓸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거대 기업들의 수익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순위의 탑2인 미국의 엑소모빌과 다우케미컬 애뉴얼 리포트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각 회사 웹사이트에 가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엑소모빌의 지난 20년간 넷 인컴 순수익 데이터입니다. 플라스틱 부서는 엑소모빌 케미컬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무제표를 보실 때 revenue 총 매출 그리고 earnings before tax EBIT 그리고 세전 이익이죠 이거는 그리고 세후 순이익인 넷 인컴이 있습니다. 넷 인컴은 세금까지 다 내고 손에 남은 순수 손익입니다. 2019년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거의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낸 것을 볼 수 있으시죠? 그 이익금이 자그마치 7.9 빌리언 US 달러 하나로 거의 10조 원 가량의 순수익을 플라스틱을 팔아서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음, 다음은 업계 2위인 다우케미컬의 경우입니다. 케미컬 회사지만 보시다시피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이 플라스틱을 팔아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이 업체는 순수익이 아닌 세전이익인 EBIT인데 역시 2.52 빌리언 US 달러 하나로 3조 원의 수익을 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계 리더격인 두 회사가 우리 환경이나 플라스틱 문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각 회사 홈페이지와 애뉴얼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엑손의 경우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끝내기 위한 The Alliance라는 사기업들이 세운 비영리 단체 집행위원회 자리를 위해 연간 12.5 밀리언 US 달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12.5 밀리언 하면 큰 금액 같지만 그들이 버는 금액의 겨우 0.004%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하는 일을 웹사이트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전혀 임팩 없는 전시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이벤트성 시위 혹은 소셜 기업 도와주기 등등 여러분이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우의 경우입니다. 다우는 WEF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플라스틱 액션 파트너십의 멤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WEF는 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리고 그들의 영 글로벌 리더 출신으로는 마크롱, 메르켈, 푸틴 등이 있죠.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글로벌 아젠다를 전파하는 그룹인데 이 플라스틱 액션 그룹에서 펴내는 보고서 외에 어떤 국제적 정책을 피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내세웠는지는 제가 실감할 만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다우 또한 오션 컨설번시라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 또한 그들이 벌은 순수익의 0.002%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저 또한 앞서 언급된 기업들 중 한 군데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했지만 우리 지구를 미래를 위한 플라스틱 정책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의 퇴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리캡해 보겠습니다.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작된 폴리머 비즈니스, 정말 무한한 팽창이 과연 필요할까요? 정부 지원 하에 여러 국가에서 뛰어드는 플라스틱 비즈니스, 정치와 결탁해서 무규범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플라스틱을 팔아 순수익만 연간 조 단위를 내는 글로벌 업체들, 과연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세계 시민인 우리들은 이 문제에 어떤 관심을 갖고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연을 준비했고요, 오늘.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